부패한 국가가 범죄의 영토를 넘긴 과정.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 위치한 시아누크빌.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야기는 한 도시가 어떻게 국제범죄의 중심지로 전락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주권이 외국 자본과 조직 범죄에 의해 체계적으로 잠식된 사례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이 해안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찾은 여행자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고층 건물은커녕 2층짜리 건물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 기본적인 전력망도 불안정한 곳. 하지만 바로 그 원시성이 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끔찍한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낙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은 캄보디아에서 세계적인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식인,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계층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4년간 약 200만 명, 전체 인구의 25%가 살해당했습니다. 힐링필드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 파괴된 교육 시스템, 붕괴된 행정체계, 그리고 깊이 각인된 집단 트라우마였습니다. 1990년대 내전이 종식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부패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캄보디아에는 제대로 된 고속도로 하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아누크빌의 순수함은 사실 국가적 재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1대1로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캄보디아는 주요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항만 현대화, 도로망 확충,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흘러들어온 자본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누크빌 해안가에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것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카지노, 유흥업소, 호텔 등 사실상 도박과 향락 산업의 인프라였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도시 계획도, 건축 규제도, 환경 영향 평가도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고층 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함께 사람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카지노 직원, 그리고 조직 범죄의 연루자들까지. 추산으로 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이 작은 해안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더 이상 캄보디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자본이 조성한 특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두 개의 충격이 이 불안정한 구조를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관광객 유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 현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타격은 두 번째였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캄보디아 정부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중국인 범죄자들의 활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압력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도박 사기가 급증하자 베이징이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카지노 운영자들,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던 범죄 조직들이 갑자기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는 완성되었지만 비어있는 건물들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익 모델을 잃은 범죄 조직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이미 도시 전체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수백 개의 건물들, 이미 구축된 통신망,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고 남아있던 수천 명의 인력, 온라인 사기 산업으로의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빈 카지노 건물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미완성 호텔은 로맨스 스캠 운영 기지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투자 사기, 도박 사이트 사기 등 온갖 종류의 온라인 범죄가 이곳을 거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범죄 조직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고수입 IT 일자리, 호텔 직원 채용 같은 허위 광고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속았습니다. 도착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건물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요된 일은 온라인 사기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대본을 읽으며 다른 나라 피해자들을 속이느니 거부하면 폭행, 고문, 심지어 살해까지도 증언들은 일관되게 극단적인 폭력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산업화된 인식매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나? 이 온라인 사기 산업의 연간 수익 규모는 추산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캄보디아 GDP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현지 조사에 따르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캄보디아 정치 엘리트, 경찰 간부, 지방 관료들에게 분배됩니다. 이것은 부패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가 권력기구 자체가 범죄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된 것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민 피해자 구조를 요청해도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정보를 범죄 조직에 누설하는 사례까지 보고됩니다. 왜 그럴까?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아누크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범죄 조직을 단속할 주체인 국가 자체가 범죄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깊은 층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막대한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시아누크빌 일대는 사실상 캄보디아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범죄자가 체포되어도 제대로 된 사법 처리는 드뭅니다. 외교적 압력, 뇌물 또는 단순히 무관심 다양한 이유로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가 주권 국가가 자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종속으로 그리고 법적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시아누크빌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조직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 라오스 경제특구 등 국가 통제가 더 약하거나 아예 부재한 지역으로 거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추적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변모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취약한 국가 시스템, 무분별한 외자 유치, 부패한 정치, 그리고 기회를 포착한 국제 범죄 조직,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것은 21세기형 무법지대입니다. 물리적 국경은 존재하지만 법의 지배는 작동하지 않는 공간. 한국도 이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중국 자본 유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경고합니다. 외자 유치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강력한 법치와 투명한 감독 체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것 없이는 투자가 아니라 침식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한해 한 도시의 몰락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잃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시아누크빌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